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7주차의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64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차에서는 우리가 성별 투쟁은 암컷과 수컷의 생식적 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얻는 동물 암컷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경쟁하는 방법들,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구애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과 아주 유사하고 여성이 사람 여성이나 또는 동물 암컷이 이제 사람 남성이나 동물의 수컷을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것을 마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우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진화한 구애 의식의 일환으로 수컷끼리는 많은 경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암컷에서는 왜 이 경쟁이 드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답은 암컷이 생식적 투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암컷과 경쟁을 한다든지 수컷을 유혹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다른 암컷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은 다른 여성이 좋아하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포유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여성들 경우에는 그냥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은 가져라가 아니라 끝까지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남성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끝까지 싸우진 않는다는 거죠. 포유류도 마찬가지. 포유류도 수컷도 끝까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는데 암컷 포유류들은 그렇게 끝까지 싸우진 않는다. 그냥 가지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364페이지 밑에 오른쪽 패러그래프에 가운데쯤에 보면요, 지파리가 나와요. 지파리의 경우에는 정자를 암컷에게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여기는 좀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동물 암컷과 수컷의 교미 중에 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아주 신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소개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파리와 그다음에 이제 파충류, 곤충, 포유류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거미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토뱀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지파리를 보면 정자를 암컷에게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여 분밖에 안 되지만은 그 후 몇 시간 동안 암컷에게 떨어지지 않아요. 10여 분 정도의 이제 어떤 교미가 다 끝나는데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수컷과의 교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미했기 때문에 다른 수컷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씨앗이, 자기의 정자가 그 암컷으로부터 생산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어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파리의 경우는 정자를 암컷에게 전달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리지만은 교미 끝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다. 이유는 뭐냐면 다른 수컷과 교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또 깨구리 종류, 그 옆에 보면 깨구리 종류가 나오는데, 깨구리 종류는 몇 달 동안 연속적으로 같은 암컷하고 같은 수컷이 계속 연속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 교미를 한답니다. 만약 인간의 수명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거의 10년 동안 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런 이제 깨구리 같은 양서류가 다른 수컷이 그 당사자가 되는 암컷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암컷이 다른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파충류하고 곤충, 많은 포유류에서 볼 수 있는 배우자 보호 방법이 있는데요. 교미 후에 수컷이 교미기 마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그 수컷의 정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암컷의 그 교미 교미 기관에 그곳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정자가 들어가는 일을 아예 막는 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과 점액이 응고되어
암컷의 생식관을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터뱀의 수컷은 교미기 마개를 가진 암컷을 만나면 아예 이제 교미하려는 그러한 시도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파리의 경우에는 계속 그 교미가 끝나도 계속 시간을 들여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 그다음에 양서류 깨구리 같은 양서류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 교미하는 거, 다른 수컷이 방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파충류, 곤충류, 그다음에 포유류 등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 이제 교미하고 나서 거기다가 그 이제 교미기를 막아버려 가지고 다른 정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터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미기 마개를 가진 암컷을 만나게 되면 다른 수컷은 아예 접근조차 안 하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예가 거미 같은 경우인데요. 흑거미 수컷은 아예 생식기관을 부러뜨려 가지고 암컷의 체내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수컷의 생식기가 암컷의 몸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 생식기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수컷이 아예 교미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컷이 영원히 교미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컷이 그렇게 한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미는 한번 교미를 하게 되면 자기 그 생식기를 잘라버려 가지고 암컷 몸속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는 암컷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컷은 영원히 교미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 암컷은 그 교미했던 수컷을 잡아먹고 에너지를 보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은 배우자의 생식관을 막아 자기 새끼임을 확실하게 하지만은 암컷에게 또한 그 수컷 자신의 영양이 풍부한 몸을 제공하는 거죠. 제공함으로써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영양분을 다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새끼를 확실히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물 생식 과정에서 아주 신비롭고 이렇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애쓰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비상적인 이런 방법들이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365페이지 위에 그림 9-12의 그림을 보면요. 교미 기간을 길게 하여 암컷이 다른 수컷과 교미할 가능성을 없앰으로써 번식 성공도를 높인다. 이래가지고 깨구리 사진이 나오죠. 깨구리 사진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교미 행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인간으로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애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366페이지 보면요. 밑에 일부 일처제 대 일부 다처제. 동물들이 이제 일부 일처제가 있고요.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일부 일처제를 왜 하고 왜 일부 다처제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그런 동물 간의 문화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시죠? 먼저 코끼리 물범. 여기 보면 코끼리 물범 367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9-13에 있는 이게 이제 코끼리 물범이거든요. 코끼리 물범 같은 경우에는 366페이지 왼쪽에 보겠습니다. 자, 코끼리 물범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코끼리 물범의 경우에는 366페이지 왼쪽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패러그래프에 보면요. 북캘리포니아의 코끼리 물범은 큰 코끼리 물범일 경우에 길이가 4m라고 합니다. 4m. 어마어마하게 길죠. 4m. 그다음에 몸무게는 2톤 이상. 2톤 이상 4m. 그런데 이 코끼리 물범이 이렇게 등치가 큰데 수컷만 크지 암컷들이 큰 게 아니에요. 수컷은 굉장히 큰데 암컷은 작은 거죠. 그런데 수컷이 한쪽 성별이 이렇게 등치가 크고 한쪽 성별이 작을 경우에는요, 대부분 일부 다처제예요. 암컷 성별과 수컷 성별이 몸이
사이즈나 몸무게나 비슷하면요 대부분 일부 일처제예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366페이지 오른쪽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북캘리포니아의 코끼리 물범이 115마리를 조사를 해봤어요. 115마리를 조사해봤더니 순위가 높은 상위 5마리만 모든 암컷과 교미를 하기 때문에 새끼들의 85%의 아버지가 돼요. 낳은 새끼들의 85%가 낳은 새끼의 85%가 115마리의 수컷 중에 5마리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5마리 중에 5마리 미만만 아빠가 되고 나머지 110마리 이상은 교미를 아예 못해요. 새끼 아빠가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부 다체제를 하는 동물의 특징입니다. 능력이 있는 수컷만 이제 교미를 하게 되고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끼들의 85%의 아버지가 115마리 수컷 중에 5마리 이하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코끼리 물범들은 10 내지 15년 동안 단 한 번의 교미 기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6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요, 지위가 높은 코끼리 물범 수컷은 이제 많은 새끼를 낳는 데 비해서 지위가 낮은 코끼리 물범 수컷은 아예 새끼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367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이제 공작 수컷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작 밑에서 둘, 넷, 6번째 줄이에요. 공작 수컷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장식도 같은 이유인데요. 같은 이유란 말은 코끼리 물범과 같은 이유란 말이죠. 수컷 공작의 화려한 꼬리가 이제 포식자에게 커다란 관역과 같지만 꼬리에 있는 안점의 수가 공작 아까 이렇게 눈들이 있었잖아요. 눈들이 있었는데 그 눈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눈의 숫자가 많을수록 교미할 수 있고 눈의 숫자가 적으면 교미를 아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공작의 수컷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장식, 이것이 이제 어떤 암컷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이 이제 꼬리에 있는 암컷 안점의 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시선을 얼마나 잘 끄는지가 직접 관계가 있는데 140개 이상 이하이면 그 안점의 수가 140개 이하이면 교미할 배우자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150개이면 평균 2-3마리의 배우자를 구할 수 있고 160개 이상이면 6마리 이상과 교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작도 이제 수컷과 암컷의 등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작 수컷도 이렇게 안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암컷과 교미할 수 있지만은 그 안점의 수가 140개 이하면 아예 교미를 못한다. 아까 코끼리 물범과 같이 아셨죠? 자, 367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끝에 보면요, 코끼리 물범에 의해서 보았듯이 암컷은 이 공작의 암컷은 모두 일처일부인 반면 수컷은 일부 다체제다. 그러니까 수컷일 경우에는 많은 능력이 많은 공작의 경우에는 안점이 많은 공작, 코끼리 물범일 경우에는 어떤 이제 등치가 크면 클수록 이런 코끼리 물범 이런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 코끼리 물범의 암컷들은 한 번만 교미를 하는 거예요. 암컷들은 전부 다 일부 일처제가 되는 거예요. 공작 암컷도 마찬가지. 일부 일처제가 되고 수컷만 일부 다처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했습니다. 뭐 같은 말인데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367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대다수 포유류의 암컷은 수컷보다 암컷이 양육에 더 많이 투자한 반면 암컷이 지난 차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부분 포유류나 인간의 경우에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서 생식적 투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다수의 포유류의 암컷은 수컷보다 암컷이 양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반면 조류는 새 종류 조류는 암컷과 수컷이 거의 동등하게 투자를 한다고 지난 차세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유류와 조류의 양육 투자가 다른 점이 교미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일까요? 포유류와 조류의 양육 투자가 다른 점이 교미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포유류는 포유류는 설치류부터 용장류에 이르기까지 일부 다처제가 가장 흔한 교미 형태입니다. 포유류는 설치류도 포유류거든요. 이제 쥐 종류도 이제 저주로 이렇게 새끼를 키우거든요. 설치류부터 용장류는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어떤 고릴라, 침팬지, 그다음에 오랑우탄 이런 거 말하고요. 원숭이 중에서 꼬리가 없는 원숭이만 이제 용장류인데 이런 이제 용장류, 그다음에 설치류 전부 다 일부 다처제가 가장 흔한 교미 형태라는 거예요. 교미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이제 사람은 사실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사람이 동물적인 야생성은 사실 일부 다처제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는 암컷의 투자는 많고 수컷은 적게 투자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류는 상대적으로 암컷과 수컷의 투자가 같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의 경우는 훨씬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일부 일처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종 정도의 조류 중에 90% 이상의 조류는 이제 일부 일처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앙새라든지 인꼬부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인꼬부부나 원앙새뿐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조류는 다 그렇다. 대부분 새 종류는 다 이렇게 사이가 좋고 부부 금슬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신비로운 생명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68페이지 밑에 보면 성적 이형은 개체군의 교미 행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이형과 성적 단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적 이형과 성적 단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적 이형과 성적 단형 368페이지 왼쪽에 보면 코끼리 물범의 수컷은 암컷보다 3배 내지 4배가 커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는 암수의 크기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컷과 수컷의 등치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나면 날수록 어떤 일부 일처제보다는 일부 다처제가 많고요. 암컷과 수컷이 이제 크기가 같으면 일부 일처제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는 성적 단형, 단일형,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는 성적 이형, 다른형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밑에 이제 성적 이형과 성적 단형에 관련된 행동 차이를 여러분 정리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368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성적 이형에 대해서는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밑에 이제 4가지하고 위에 사진에 있는 글 그거까지 해서 5가지. 그다음에 성적 단형은 밑에 있는 3가지 꼭지점하고 위에 사진 안에 있는 글까지 4가지 이렇게 성적 이형에 대해서는 5가지를 설명하시고 성적 단형에 대해서는 4가지를 설명하셔가지고 여러분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적 이형은 성별에 따라 크기와 생김새가 아예 다르다. 수컷 코끼리 물범과 암컷 코끼리 물범이 생김새가 달라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실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잖아요, 생긴 게. 근데 조류의 경우는 이제 성적 단형의 경우는 성별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암컷 새와 수컷 새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외모는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성적 이형은 한쪽 부모가 자손을 더 많이 돌보게 돼요. 이제 등치가 작은 동물, 대부분 암컷인데 등치가 작은 동물이 새끼를 더 많이 돌보는 반면에 이제 성적 단형의 경우는 양쪽 부모 모두 자손을 거의 동일하게 보살핀다. 양육의 투자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다. 그 다음에 성적 이형일 경우에는 교미 형태는 일부 다처제가 많다. 일부 다처제가 많은 반면에 성적 단형은 일부 일처제가 더 많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적 이형은 일부 다처제가 더 많다는 것이고요. 성적 단형은 일부 일처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적 이형은 일부 다처제가 더 많고 성적 단형은 일부 일처제가 더 많다. 반드시 일부 일처제라든지 반드시 일부 다처제라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이형일 경우는 한쪽 성 대부분 암컷인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한쪽 성이 배우자를 더 까다롭게 선택한다는 것이고요. 성적 단형일 경우에는 양쪽 성 모두 까다롭지 않은 게 아니고 양쪽 성 모두 까다롭게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정답을 쓰시다 보면 헷갈릴 거예요. 양쪽 성 모두 까다롭게 선택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둘 다 똑같이 예쁘고 잘생기고 둘 다 똑같이 뭐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벌고 두 사람 똑같이 부동산도 많고 두 사람 똑같이 뭐 동산도 많고 두 사람 똑같이 자동차도 많고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양쪽 다 까다로운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이형일 경우에 마지막 설명을 보면 한쪽 성, 일반적으로 수컷인데 한쪽 성이 이성과 교미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거. 경쟁한다는 거. 물론 이제 이쪽에 조류일 경우에도 경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 이형과 성적 단형을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시면 요 지금 말씀드린 왼쪽에 성적 이형은 밑에 꼭지 4개 하고 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 5가지를 쓰시고 성적 단형은 밑에 꼭지 3개 하고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을 쓰셔가지고 4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몸집이 큰 개체가 가장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수컷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컷의 입장에서는 몸집이 큰 개체가 가장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암컷은 더 큰 개체를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작은 수컷은 상대적으로 번식 성공도가 낮게 되겠죠. 이렇게 성적 이형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369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미를 위한 수컷끼리의 경쟁이 거의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조류일 경우에 말하겠죠. 수컷 새들이 양육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암컷과 못지않게 수컷들도 똑같이 양육을 담당하게 되고 또 새끼한테 있는 그 먹이를 값을 갖다 주고 같이 알을 품고 같이 모든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제 남극에 있는 펭귄을 보면 똑같아요. 새 종류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결혼하셔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 그 짝이 배우자하고 거의 비슷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차이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차이나는 어떤 배우자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버는데 나는 2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배우자하고 다 하고 이 소득이 비슷하게, 그다음에 집안 형편도 좀 비슷하게, 또 능력도 비슷하게 이렇게 결혼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생명의 신비라는 과목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그런 교훈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한쪽이 한쪽에 종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모가 함께 돌보야 하기 때문에 조류일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이 오래도록 함께 지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암컷이 한 수컷하고만 짝을 이루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류들은 경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서로 뭐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서로 뭐 경쟁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점점 줄어들겠죠. 수컷끼리의 경쟁이 없으면 몸집이 커질 이유도 없고 이렇게 서로 맞춰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류에는 성적 이형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류들은 새 종류들은 다 성적 단형이고 이렇게 일부 일처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69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와 몸 크기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한 종의 양육 역할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일 코끼리 물범처럼 암컷과 수컷이 많이 다르다면 더 많은 성이 자손을 더 많이 보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작은 성이, 사이즈가 더 작은 성이, 많은 성이 아니고 사이즈가 더 작은 성이 새끼를 더 많이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7주차의 3차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